아리아리 스리스리 아라리요 아리아리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부동산의 김윤관입니다. 경매, 낙찰, 잔금, 미납된 아파트 물건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들이었어요. 근데 한 건 어진동 물건인데요. 전에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요 어진동 물건의 임차인은요, 선순위 임차인이에요. 대항력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은 보증금이 얼마인지 신고도 하지도 않았고요, 배당 요구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물건입니다. 요것만 파악을 한다고 하면 뭐 얼마에 낙찰을 받을지를 정할 수 있는데, 이분이 얼마의 임대차가 되어 있는지 모르는 물건이에요. 그런 물건 하나 보도록 하고요. 8월 21일 날 낙찰된 물건 한 4건을 볼 건데요. 그 중에 한 건이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하고 뭐 얼마인지까지 신고를 다 했어요. 그리고 다른 권리가 없다면 이분이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후순위로 가압류에 근로복지공단이 있는데 이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5억대가 되더라고요. 그렇다면요, 낙찰된 이 대금에서 근로복지공단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확률이 있는데, 이때 3개월치 임금이하고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은 먼저 배당을 받아갑니다. 그렇다면 그 금액이 만약에 크다면 선순위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 받아가고, 선순위 임차인이 못 받는 금액을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입니다. 이 물건은 전에 한번 봤어요. 어진동의 한뜰마을 4단지 물건이에요. 감정 가격이 8억 5,200이었고요 84 타입입니다. 자, 이번에 이 미납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입찰 보증금이 20%로 늘어났고요 5,800만 원 정도가 되네요. 그래서 8월 21일 날 낙찰이 됐는데 금액은 3억 6,667만 원에 낙찰이 됐어요. 단독 입찰입니다. 자, 이분이 잘 받은 것인지 아니면 이분도 모르고 또 낙찰을 받은 건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분은 2,900만 원 정도를 포기를 했다면, 이분은 만약에 포기를 하게 된다면 5,800만 원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차인 현황을 보면 말소 기준 권리가 22년 10월 12일이고요. 전입일자가 2022년 5월 20일이에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지금 임차인이 좀 빠르죠. 5월 달이기 때문에 빠릅니다. 현황 조사서에 보니까 임차인이 대항력 여지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전입세대를 확인했더니 뭐 이분이 전입되어 있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매각 물건 명세서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대항력 여지 있다라고 표기를 해놨어요. 등기부 현황을 보면 요 근저당, 요 개인 근저당이에요. 요게 만약에 은행권이라고 하면 뭔가 해결 대책이 있을 거예요. 제가 바로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 있죠? 그 영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은행권이면 당연히 뭐 무상 임대차 확인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아니면 대출을 안 해줬다든지.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임차인이 있었기 때문에 대출이 안 되고 개인이 이렇게 해서 대출을 받은 것 같다. 그러니까 개인한테 이게 빌린 거죠, 말하자면. 근데 저는 이 물건이 이제 분양권 당시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임의경매, 요분이 임의경매에 경매 사건 처리를 했고요. 그 이후에 가압류건들이 쭉 있는데, 이런 거는요, 다른 물건의 임차인들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미납 사건이 하나 발생했죠. 그리고 또 이번에 낙찰된 금액이 3억이 넘어가요. 3억 6,600 얼마가 돼요. 그럼 빼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을 겁니다. 저번에 2천 얼마 하고 이번에 6천 정도 해서 한 8천만 원이나 9천만 원 정도가 남는데, 그 금액은 요 가압류권자들이 안분배당 받아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각 물건 명세서도 보면 이렇게 가압류, 요 22년 9월 23일 날 가압류네요. 이것도 요게 말소 기준 권리다라고 되어 있고, 임차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임차인 누구누구 대항력 여지 있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근저당이죠. 근저당. 지금 가압류로 해놨는데 근저당입니다. 그럼 그 전에 가압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년 9월 23일 가압류인데 이건 이제 말소가 됐나봐요. 후순위로 지금 여기 근저당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건 바뀌었어야 되는데 안 바뀌었나 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지금 22년 4월 25일 요거 4억이라는 금액이 있어요. 요 임차보증금 금액. 그리고 요 22년 8월 7일 2억 6천이라는 임차보증금이 있습니다. 요 똑같은 84A 타입 물건이거든요. 자, 요때쯤 들어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15층이요. 요 아파트에 6개 호실이 있어요. 딱 84A가 15층에. 그 중에 2개가 현재 나와 있는 거고 4개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4개는
소유자들이 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요거 두 개가 현재 임차인이 살고 있는 건데 요 날짜 임차인이 전입일이 22년 5월 20일이라고 하면요. 이때 임대차는 요 4월 25일이죠. 4월 25일 날 요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4억을 인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번에 낙찰되신 분도 3억 6천이면 4억 플러스 하면 7억 6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대출이 안 돼요. 대출이 불가하다라는 거예요. 선순위 임차인이기 때문에 대출 불가. 그리고 현재 임차인이 있죠. 임차인이 22년 5월 20일 날 전입을 했어요. 그럼 이때부터 계약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럼 24년 5월 20일까지 해서 계약이 만기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만기된 이후에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든지 아니면 묵시적 갱신이 됐다든지 뭐 이렇게 됐겠죠. 그래서 이분은 26년 5월 20일까지는 그대로 이 집에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낙찰자가 명도를 하려 해도 명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26년 5월 20일까지 살 수 있고 만약에 또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일단 대출이 안 되는 게 큰 타격이겠죠. 자, 24년 8월 21일 경매에 낙찰된 경매 물건 한 4건을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중에 맨 마지막 물건으로요.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물건인데요. 요거는 2번 미납을 했어요. 왜 이분들이 2번 미납했는지 이 물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 유성구 전민동 근린주택 낙찰된 물건입니다. 평수를 보니까 한 78평 정도가 되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56평이죠. 감정가는 18억대 감정을 했고 이게 코너 자리예요. 여기 보면 요 근린주택들이 꽤 많거든요. 주변에. 또 식당가들이 좀 많아요. 그런 걸로 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2번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억 9천대였는데 한 9분이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2차 가격보다 한 사람이 높게 썼어요. 그래서 13억대, 13억 6천이죠. 13억 6천에 쓰신 이분이 낙찰을 받았고 차순위자가 보니까 12억 1천 뭐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금액 차이가 꽤 많이 납니다. 조금 높게 썼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긴 하네요. 13억 6천대 낙찰됐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또 유성구 전민동 물건이에요. 요것도 60평이네요. 그리고 건물 면적은 105평이에요. 감정 가격은 12억대였어요. 한번 유찰돼가지고 10억대 낙찰이 됐습니다. 여기도 5명이 들어오셨고 9억 7천 요거는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어느 정도 뭐 그만큼 가격이 조사가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민동 물건들이 좀 많죠. 대전 유성구 전민동 물건입니다. 근린주택이고요. 요건 64평 그리고 건물 면적은 108평인데 감정 가격이 12억대였어요. 근데 8억 5,800이 최저가였는데 요거는 이제 9억 1,000대 낙찰을 받았고 단독 입찰입니다. 이날 이제 근린주택이 몇 개 있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단독 입찰 현상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요것도 제가 볼 때는 호실이나 이런 거 보면 크게 뭐 메리트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분만 들어온 거 보니까 요거는 조금 수익성이 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물건입니다. 대전 유성구 장대동에 있는 물건인데 성원 상대빌? 네, 뭐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이게 84 타입이에요. 감정 가격은 3억 2,900이었습니다. 한 번 유찰됐고 요때 매각이 됐어요. 2분이 들어왔는데 2억 4,500에 낙찰이 됐거든요. 근데 미납을 했습니다. 다시 또 2억 3천에 다시 시작을 하겠죠. 미납했으니까. 한 번 또 유찰됐어요. 그래서 최저 가격이 1억 6천대였는데 2억에 또 낙찰이 됐어요. 2억 500 얼마에서 또 낙찰이 됐는데 단독 입찰이었어요. 자, 미납을 했습니다. 미납했는데 또 그대로 해가지고 또 진행을 했는데 이때 입찰 보증금은 20%였습니다. 3,200만 원 정도가 입찰 보증금이겠죠. 자, 여기 2,300만 원 그리고 여기도 뭐 20%였다면 3,200만 원 정도 벌써 한 5천만 원 정도 같아요. 쌓여있는 게 한 5천만 원 되네요. 이분은 그럼 잘 받은 건가? 이 5천만 원으로 임금 채권이 해결이 되는가? 이걸 또 판단하셔야 돼요. 자, 1억 6천인데 1억 6천 요 21만 원 요건 그대로 해서 낙찰을 받았네요. 보니까 입찰가를 선정해가지고 낙찰을 받았어요. 이렇게 보면 아주 잘 받으신 거예요. 단독 입찰이고 최저가고. 자, 그런데 이 물건이 왜 위험한지를 한번 봐야 될 거예요. 자, 2층 물건입니다. 층은 좀 낮아요. 84 타입이고. 말소기준 권리를 보니까 2011년 11월 7일이네요. 근데 임차인은 2011년 3월 4일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배당 요구도요. 23년 10월 19일까지인데 이분이 23년 8월 9일까지예요. 그리고 말소기준 권리보다 당연히 빠르니까 이 확정일자하고 지금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 요게 굉장히 빨라요. 지금 말소기준 권리보다. 그렇다면 1억을 먼저 배당 받아가는 게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임차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이 사람이 임차권 등기도 하고 나갔고요. 경매 신청도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등기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왜 이게 문제인가를. 등기부를 보니까 요 근저당 기업은행 2억 5,800이 있어요. 임차 보증금이 이거보다 빨라요. 1억이 있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분이 1억을 다 배당 받아가는 게 맞아요. 요 은행은 경매 신청해봐야 못 받아가요. 왜 못 받아가냐 하면 임차 보증금 1억보다도
후순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까지 못 받아요. 자, 1억을 다 임차인이 받아야 이분이 받아갈 수 있어요. 기업은행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경매 신청을 임차인이 했어요. 당연히 청구 금액은 뭐 1억 4,500이라 하더라도 임차 보증금 1억에 대해서 우선 배정이 되겠죠. 나머지는 임차권 등기한 날, 뭐 그 이하 뭐 이자니 뭐니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뭐 늦게 받아갈 거고요. 그 이후에 보니까 근로복지공단이라는 게 있어요. 야, 이 금액 봐요. 8억 8천이에요. 이 당시 2017년에 근로복지공단에서 가압류할 당시 금액을 보니까 5억 8천이에요.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임금 채권은요, 지금 확정일자 받은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을 받아가요. 받아가는데 이제 금액이 문제거든요. 이 5억 8천 금액 중에서 여기에 임금 채권, 임금 받을 금액 3개월치를 먼저 빼가고요. 그리고 3년치 퇴직금이 있습니다. 3년치 퇴직금을 먼저 빼가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임금 채권 중에서 뭐 절반 정도가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건지, 뭐 3억이 먼저 받아갈 수 있는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물건을 들어가고 싶다. 만약에 이번에도 만약에 미납 사건이 발생한다라고 하면요, 여기 임차인하고 같이 가서 이 서류 열람을 꼭 해보셔야 돼요. 왜 서류 열람을 해봐야 되냐면, 요 임금 채권이 얼마, 어떻게 이렇게 청구가 된 건지를 확인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구상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근로복지공단에 가서 물어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구상금 청구라는 건 먼저 주고, 임금 채권 같은 걸 먼저 주고 그리고 청구한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누가 얼마 쭉 이 사람들은 알 거예요. 거기다 물어보든지 법원에 가서, 여기 지금 임차권자랑 같이 법원에 가가지고 이 금액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거다. 그러니까 채권 금액을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안 그랬다가는 또 미납 사건이 계속적으로 발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분이 적절하게 잘 분석하고 입찰 받았기를 기원할 뿐입니다. 임금 채권 같은 거는 서류 열람 가능하니까 이제 법원에 가서 이해관계인들은 열람 가능해요. 아니면 여기 미납하신 분한테 조금 수고비를 주더라도 가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임차권자한테 알아보는 게 최고 중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면 임차권자는 빨리 돈을 받아가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 임차권자한테 같이 가서 서류 열람을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봤는데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물건은요, 선순위 임차인이 배당 요구도 하고 뭐 권리신고도 하고 해가지고 다 배당을 받아간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일부 배당을 받아가고 일부 만약에 배당을 못 받아간다면 그만큼을 인수할 금액으로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입찰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원 산대빌처럼요, 이렇게 임금 채권 같은 게 있을 때는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만약 국세라든지 이런 것들도요, 이 확정일자보다도 먼저 만약에 부과되는 금액이 있다면 그것도 먼저 배당을 받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꼭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좀 다가구 같은 거는요, 수익률 같은 거 잘 보시고 입찰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입찰 인원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은요, 뭐 2분, 3분, 어떤 거는 좀 좋은 것들은 뭐 8명, 9명도 입찰 들어오는 걸 알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보통 2번 정도 유찰되는 것들이고요, 2회차에 낙찰되는 것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지는 않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임차인 어진동에 있는 물건,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이 미납하는지, 만약에 미납한다면 4억이라는 금액을 인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현재 거래되는 금액과 맞춰가지고서 하셔야 되고요. 대출이 안 돼요. 그리고 임차인이 계속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26년 5월달까지는 살 수 있다라는 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상으로 해서 경매 물건, 선순위 임차인에 관한 물건들을 알아봤습니다.